자, 이제 또 오늘도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경기 최근에 또 조금 분위기가 좀 있고요. 오늘 경기는 또 고배당까지 조금 노려볼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산프이로와 나고야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나고야는 동기부여가 있죠. 나고야는 지금 현재 또 2위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1위와 1위, 동부 1위와 서부 1위가 이제 또 무엇보다 1위 경쟁을 펼칩니다. 거기서 또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나누고요. 3위까지, 3위, 양 팀들의 2위, 2위가 3위 자리를 좀 다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2위 자리까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현재 또 이 컵 대회 일정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고야는 지금 현재 동기부여는 조금 떨어져요. 나고야는 지금 현재로 조금 4위 자리를 달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또 지금 산프이로 나고야의 격차가 지금 승점 4점 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하더라도 일단 2위 자리 탈환이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 산프이로는 오늘 동기부여가 살짝 결여돼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전 교토 원정에서 4대0의 대승을 거뒀죠. 상대 또 좋은 리듬감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딱히 큰 의미를 조금 둘 수도 없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엇보다 직전 세르소 원정에서 조금 고전했다. 근데 그때는 또 부상 여파가 조금 크긴 컸었습니다. 일단 빗셀 고베와 지금 현재 승점 1점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고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약간의 또 1위 탈환의 동기부여를 상당히 또 받고 있는 격이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나고야 입장에서도 물론 또 산프 원정에서 지금 3연승이에요. 3연승을 달릴 정도로 나고야가 또 산프 1호 원정에서의 강세를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동기부여 포함해서 일단 조금 방향성을 나고야 역배로 또 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가 나고야도 오늘 경기가 또 원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테우스 인디우 거기다 또 이제 코야마츠까지 조금 부상이고요. 이나카키까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 라인업들이 조금 원활한 패턴들은 아니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일단 요 경기가 일단 저는 해봤을 때는 조금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실제 조금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정도로 일단 나고야의 공격 손실이 조금 커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또 프레임이 조금 안전할 수도 있겠죠. 일단 2.05배의 프레임이 또 주어져 있는 만큼 조금 안전한 프레임 사이드나 지금 이제 조금 나고야가 지지 않는 방향성,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세레소와의 또 격차가 지금 승점 3점 차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고야 입장에서도 승점 1점이더라도 조금 확보를 한다. 아니면 또 이제 또 승부차기로 또 승점 2점을 조금 확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또 저는 일단 2위 자리 또 수성도 조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프렌이나 조금 무승부각을 조금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다. 일단 자력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 또 승점 차가 또 빗셀고베한테 승점 1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빗셀고베가 승리를 해버리면 빗셀고베가 그냥 승리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일단 동시간대에 펼쳐지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나고야 공격진의 손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역배까지는 조금 어렵겠다. 무승부나 또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프 정배당은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산프 1호 유달리 나고야전에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후쿠오카와 빗셀고베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셀고베가 지금 나고야하고 승점 1점 차예요. 1점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승리 시 빗셀고베는 이제 또 1위를 확정을 짓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또 이제 빗셀고베 입장에서는 오늘 또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근데 약간 빗셀고베가 원정 경기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어요. 올 시즌 내내 원정도 2승 4무 2패로 조금 생각보다 무승부 비율도 조금 높았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일단 후쿠오카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후쿠오카가 지금 현재로 지금 이제 벤칼리파 부상도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동기부여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역시 또 조금 페이스가 그렇게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일단 또 후쿠오카가 빗셀 상대로 상대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 요 경기는 약간 빗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약간 빗셀 고베가 요런 단기 일정이 또 강한 편이에요. 일단 이제 또 뭐 컵 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또 집중력들이 조금 올라오는 페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빗셀 사이드로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조금 접근 포인트는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찝찝한 거는 원정 성적이 2승 3무 2패 조금 답답하긴 했다는 점이 조금 걸림돌이긴 한데요. 후쿠오카 상대로 조금 강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에 어느 반은 조금 버리시고요. 일단 굳이 조금 손해 안 가는 경기고 일단 요경기는 빗셀고베스 뭐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또 2시에 열리는 LG와 또 키움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린 또 어제 LG 오바를 노리고 왔어요. 그죠? 일단 또 승패는 암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거를 좀 봤던 내용인데, 어제 또 LG가 0점을 기록하면서 무엇보다 상당히 또 타격적으로 답답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투수력은 또 크게 흔들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자, 그건데 또 임창규와 배동현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약간 이제 물론 또 키움이 최근에 5연승에 반등세 요런 부분들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키움의 페이스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배동현 카드는 생각보다 저는 최근에 기복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출발은 배동현도 상당히 또 좋았어요. 야 배동현 올 시즌 조금 키움에서 큰 역할 수행을 조금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시즌 출발이 나름 또 준수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의 피칭 밸런스는 딱히 지금 현재 뭐 하나전에서도 조기 강판을 당하고 뭐 삼성 상대로 또 이제 약간 또 패배를 당하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약간의 기복들이 지금 현재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과히 또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나 한계치가 조금 드러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창규가 이제 또 올 시즌 홈 성적이 나름 또 이제 4경기 동안 1승 무패, 거기다 또 이제 약간 2.91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창규가 또 홈 경기가 나름 또 밸런스가 조금 좋은 상황에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또 키움전은 올 시즌 한 차례 고전을 했었어요. 키움전에서는 무엇보다 상당히 또 고전을 했고 피안타율도 조금 높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완벽한 피칭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배동현의 불안 요소가 조금 크다는 점에서 LG 사이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보고 있고요. 어제는 비록 이제 약간 저득점의 형태가 조금 발현이 됐던 내용이지만은 오늘 국내 구장 전체가 약간 비가 오더라도 살짝 날리는 정도 아니면 조금 흐린 가운데서 그냥 진행이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9.5 기준점에 오버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직전 배동현의 또 하나전 같은 경우는 완전 대량 실점 패배로 조금 이어졌던 만큼 오늘도 키움도 약간 조금 좀 실점이 조금 늘어날 거고 임창규도 피안타율이 조금 높다. 두 팀 선발들 둘 다 피안타율이 3할대가 조금 넘는 내용들 조금 고려했을 때 전조 경기는 충분히 또 오버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9.5는 오버, 승패는 흡은 LG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일본 야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코베이와 어제 또 1야 우리가 또 오릭스 역배 그리고 또 소뱅 사이드 조금 시원한 접근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코베이와 또 이제 야쿠르트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날씨는 또 이제 약간 비가 오긴 해요. 0.1mm, 0.2mm 이렇게 조금 오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경기 진행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이제 또 이리에가 또 등판하고요. 일단 또 야쿠르트는 타카나시가 또 등판하는 경기인데 자, 지금 현재로 타카나시도 지금 현재 피칭 내용이 올 시즌 무엇보다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또 욕구전에서도 나름 또 상당히 또 준수한 피칭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또 선방했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반면 또 이리에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야쿠르트전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직전 경기 때 4.2이닝 동안 7피안타 4실점으로 조금 조기 강판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을 정도로 1위의 피칭 밸런스는 올 시즌 야쿠전에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 또 이제 맞대결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맞대결 야쿠르트가 8번의 맞대결을 펼쳤거든요. 상대 전적 7승 1패
7승 1패로 야쿠르트가 무엇보다 욕구전만큼은 압도를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저는 약간 야쿠르트 역배 가능성 좀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즌 맞대결이 양 팀들 맞대결 자체가 올 시즌 무엇보다 만날 때마다 난타전입니다. 직전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야쿠르트 메이지 진구구장 홈이긴 했지만요. 12대 2로 이제 요코베가 대승을 얻었어요. 14점이 났어. 그리고 또 이제 또 5월 2일날 펼쳐졌던 경기는 11점이 났고요. 또 5월 1일날 펼쳐졌던 경기는 21점이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 팀들 만날 때마다 양 들은 올 시즌 불타는 안타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6.5 기준점의 오바도 역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5 오바도 좋아 보이고요. 승패라답은 야쿠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발도 조금 유리해 보이죠.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주니치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주니치는 오노 유다이가 또 등판합니다. 자, 이제 또 오노도 역시 또 홈 경기 극강이죠. 근데 올 시즌은 또 뭐 홈원정 가리지 않고 지금 7경기 동안 1.17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 오노 유다이 상당히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약간 홈 경기만 등판하고 있어요. 다시 또 이제 원래 또 오노 유다이를 원정에서 또 가용을 했다가 한 차례 또 고전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도 계속 홈에서 조금 등판을 시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모리시타 무엇보다 이제 올 시즌 조금 깨졌어요. 폼도 깨졌고 피안타율도 조금 늘어나 있고 최근에 또 3연패로 조금 부진한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오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4연승이에요. 4연승의 페이스로 4경기 연속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 거기다 또 이제 그 4연승 기간 동안 완벽한 제로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방어율 4연승 기간 동안 0.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오노 유다이의 또 페이스가 미쳐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되겠죠.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주니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노 미쳤어요. 지금 현재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일단 그 가운데 또 경기가 또 6.5 기준점 언어버가 잡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언어반은 조금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 무엇보다 조금 이제 모리시타의 또 실점은 조금 많은데 오는 또 그렇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전 요 경기만큼은 언어반은 조금 패스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승패라는만 조금 집중을 하시라. 자, 다음 경기입니다. 라쿠텐과 지바롯데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올 시즌 퍼시픽 리그에서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죠. 어제 경기는 또 지바롯데가 조금 신승을 거두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만큼은 자, 선발 매첩에서 하야카와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야카와는 지금 현재 작년 시즌 막판부터 상대 또 페이스가 조금 끌어져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올 시즌도 또 5경기 동안 3승 무패, 거기다 또 1.2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무엇보다 약간 지바롯데전에 약간 실점이 좀 있긴 했지만은 7이닝 2실점이었어요. 7이닝 2실점.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7이닝 2실점에 또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했다는 점들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인상적인 거는 올 시즌 이 5번의 등판을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야카와의 등판 일정만큼은 절대 피칭 내용을 깔 건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니시노는 조금 달랐어요. 니시노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전에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라쿠전에서 4.1인 동안 2실점, 조금 피안타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더 실점이 더 있을 수도 있었는데 7피안타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전했던 상황에서 조금 조기 강판이 됐던 경기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선발 매첩에서 차이가 조금 확연하게 나는 내용이다. 여기는 충분히 또 라쿠텐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 경기도 언어바가 조금 손이 가진 않죠. 일단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시고 승패 라인업에서 집중도를 조금 안고 가셔도 좋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세이브와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우리가 또 오릭스 역배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오릭스가 승리를 하면서 오릭스가 다시 또 이제 선두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퍼시픽 리그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양 팀들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또 이번 매치 상당히 또 고민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오늘 매치업은 이제 사토와 이제 다카시마 다이토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다카시마 다이토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지바롯데전에 원래 또 극강이었죠. 훨씬은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던 친구가 홈런도 또 허용하고 투런포 맞고 또 추가 실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경기가 조금 말렸어요. 물론 다행히 또 패배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또 오리스가 또 지바롯데한테 3런 맞으면서 또 패배를 당했던 경기였긴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사토도 역시 또 불안하단 말이야. 일단 두 팀 선발들이 전부 다 조금 불안 요소들을 조금 안고 있는 매치고 일단 다카시마 타이트도 올 시즌 세이브전에서 조금 고전을 했었어요. 일단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조금 좋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만큼은 승패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한 매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요 경기는 약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만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5 기준점이죠. 6.5 오버만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고 오늘만큼은 요 경기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사토도 이제 꾸준한 실점, 그래도 다카시마 타이트도 뭐 직전 경기도 조금 흔들렸고 올 시즌 또 세이브전에 고전을 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오버만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뱅과 니오넴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제 우리가 또 소뱅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죠. 마에다 준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봤지만은 무엇보다 근거로 또 가져갔던 내용들은 올 시즌 소뱅이 니오넴전의 오전 전승이었다. 요걸 조금 근거로 좀 가져갔었습니다. 자, 그건데 또 어제 승리로 이제 또 상대전적 6전 전승이 됐어요. 6전 전승으로 이제 또 올 시즌 무엇보다 니오넴은 소뱅전에 전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들 요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리오넴 선발진들이 전부 다 소뱅한테 흔들리고 있고 어제 타츠코타도 그랬고요. 자, 그건데 또 불펜진들도 소뱅 타선에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오넴의 올 시즌 어떻게 투수력이 상당히 또 매서운 팀인데도 팀 방어율이 7.92예요. 소뱅전만 놓고 봤을 때 팀 방어율이 7.92야. 이건 전체 이제 일본 야구 전부 다 상대 전적을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최고 지표예요. 최고 지표로 리오넴이 올 시즌 소뱅전에 너무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지. 자, 근데 무엇보다 이제 오늘 경기는 근데 마츠모토와 호소노의 매치라면은 마츠모토도 올 시즌 무엇보다 리오넴전에 또 고전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또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1승 무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은 리오넴전에서 2.2이닝 동안 8피안타 맞고요. 5실점을 했어요. 5실점을 했는데 2.2이닝 동안 5실점이었어. 근데 타선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조금 따라갔었고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라서 일단 마츠모토 카드도 리오넴전은 조금 불안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소는 일단 올 시즌 또 첫 등판이거든요. 첫 등판 일정을 또 소뱅전에 가져가는데 호소노도 최근에 또 2연패 기간 동안 또 실점이 늘어나 있어. 그렇다면 요 경기는 자연스럽게 7.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츠모토도 올 시즌 리오넴전에 개뚜드로 맞았어요. 호소노 역시도 지금 현재로 조금 피칭 밸런스 깨져 있기 때문에 용기는 자연스러운 오버가 맞다. 자, 그 가운데 또 승패라는 걸 조금 굳어보자면은 일단 역시 또 소뱅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마츠모토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무엇보다 소뱅 빠다가 리오넴 상대로 팀 타율이 3할 3푼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팀 타율이 고효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버를 또 생각하시고 또 소뱅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난타전 가능성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경기예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축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과 김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가 홈 첫 경기였어요. 그죠? 그랬던 경기를 조금 보여줬었는데, 야, 어떻게 보면 또 2대2 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조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또, 양 팀들 맞대결이 또 처음이에요. 첫 맞대결을 조금 펼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약간 전남은 그래도 르본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나머지 자원들은 주전 멤버들은 풀멤버입니다. 풀멤버 구성을 조금 갖추고 있다는 점들, 요런 걸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김해가 어떻게 보면 또 3부 리그에서 또 올라왔죠.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아직까지 2부 리그급의 경기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고 뭐 백화나 이런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백화도 지금 현재 4경기 동안 약간 득점이 없다. 근데 수비는 또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김해는 11경기 동안 2무 9패입니다. 2무 9패. 그럴 정도로 승점 자판기로 전락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 경기 물론 또 16위와 17위의 맞대결이긴 한데요. 저는 꼴찌 김해를 과히 또 좋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전남. 전력의 우세도 전남이고요. 이제 또 홈 두 번째 경기에서 아마 또 홈 첫 승을 또 신고를 할 가능성도 조금 보이고, 옷이 또 1승밖에 없는 만큼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저는 김해의 또 상황이 아직 조직력이 미흡하다.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2.5 기준점이라면은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김해가 또 승점 자판기라는 건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승점 자판기 상대로 전남이 또 승점을 조금 뽑아낼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약간 전남 사이드 2.5바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경남과 수원F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FC 나름의 또 3위 자리 또 유지를 하면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조금 몽글몽글 만들어가고 있죠.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건데 또 공격 라인업에서도 일단 역시 또 상당히 또 폼이 좋습니다. 물론 또 김해도 최근에 약간 경기력 반등세를 조금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경남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아직까지 고질적인 수비 불안들이 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역시 또 용기는 수원FC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경남도 뭐 단레이, 원기종 요런 팀, 요런 또 선수들 상당히 또 약간 밸런스가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또 수원전에 최근에 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용인은 수원FC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워낙 또 공격적인 운영이 들어가는 두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요 경기 역시도 2.5 기준점에 오바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은 수원FC 상대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국내 야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야구 또 5시 경기들이죠.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는 박세웅과 이제 또 장찬희의 맞대결로 진행되는 롯데와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웅. 올 시즌 좀 부진합니다. 일단 초반은 조금 괜찮았어요. 그죠?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던 경기도 좀 있는데, 최근에 피칭 밸런스의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고요. 자, 무엇보다 올 시즌 삼성전의 첫 등판입니다. 8경기 동안 삼성전에 이제 또 첫 등판 일정을 가져가는데, 일단 저는 요 경기 박세웅의 삼성전은 과히 또 좋지 못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박세웅이 삼성전에 너무 약했어요. 4경기 등판에서 0승 2패, 거기다 또 8.8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홈원정 가리지 않고 박세웅은 삼성전의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달리 삼성만 만나면은 그렇게 박세웅이 고전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삼성도 물론 장찬희 카드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장찬희가 원정 경기가 좀 좋아요. 원정 경기 5경기 동안 2승 1패 2.35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 또 원정에서는 또 약간 준수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박세웅의 또 삼성전의 약세를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또 분위기 또 무시할 수 없죠. 일단 최근에 또 3연승으로 또 리그 1위를 탈환하고 있고, 뭐 그 가운데 또 박세웅전의 세 강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여기는 삼성의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느 반은 조금 패스죠. 어느 반은 조금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뭐 10.5 기준점이 좀 주어져 있는데요.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자, 다음 경기는 또 KT와 N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경기 잠깐만요. 어디로 갔죠? 이쪽에 있구나. 자, KT는 오늘 또 싸우어가 또 등판하고요. 일단 또 NC는 구창모가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뭐 구창모가 최근에 약간 조금 밸런스가 몇 번 깨졌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구창모 카드를 또 신뢰를 못하겠다. 이거를 좀 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싸우어가 올 시즌 시즌 출발 상대 또 좋았던 데 반해서 최근에 이제 공략을 좀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또 싸우어가 직전에도 이제 무엇보다 하나 상대로도 5이닝 동안 조금 볼넷 4개 허용하면서 조금 불안한 피칭들을 조금 보여줬고, SS전에서도 5이닝 동안 7피안타, 홈런 2방, 5실점의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밸런스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싸우는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고요. 특히 또 올 시즌 홈 경기 6경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습니다. 2패에 4.72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 피칭을 홈에서 조금 까먹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저는 싸워 조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구창모 같은 경우도 일단 올 시즌 약간 KT전에 조금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3승 3경기 동안 2승에다가 2.5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 또 구창모를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자, 이 경기는 아무래도 일단 싸웨의 홈 피칭과 구창모의 원정 피칭의 결이 다르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경기 충분히 또 NC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약간 8.5 기준점이라면은 지금 이제 조금 비가 오진 않죠. 약간 흐린 가운데 있는데 오후 상황을 물론 또 보긴 봐야 됩니다만은 8.5라면은 그래도 한번 또 오버를 살짝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올 시즌 구창모도 약간 조금 고전을 했었고, 싸워도 역시 또 홈에서는 실점이 많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오버사이드의 각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또 기아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종과 김건우의 매치로 또 들어가자면은, 자, 지금 현재 SSC가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일단 아시다시피 SSC가 지금 불펜도 조금 불안하고 뭔가 야수들도 조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요게 조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쭉 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도 과히 또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무엇보다 요 경기만큼은 양현종의 SS전을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양현종 올 시즌 SS전의 첫 등판이에요. 작년에 이제 또 무엇보다 SS전에 5경기를 등판했습니다. 5경기 동안 1승도 없어요. 2패에다가 6.0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달리 양현종은 SS전만 되면은 또 고전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전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무엇보다 김건우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무엇보다 약간 조금 최근에 LG전에 좀 대량 실점이 좀 있으면서 첫 패배를 조금 기록을 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무엇보다 원정 피칭도 조금 준수하고요. 올 시즌 또 이제 또 기아전에서도 상당히 또 나름 준수한 피칭으로 또 승리를 거뒀던 패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또 SSC 역배당을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현종 무엇보다 SS전에 약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김건우 직전 1패 조금 기록을 했지만은 요 김건우의 손을 조금 들어주셔서 SS의 역배 끊는 타이밍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어느 반은 요 경기는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조금 버리시고요. 승패 런업에 집중을 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일단 오늘의 또 하나 경기 또 보자면은 국내 경기 마지막이죠. 두 번째 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1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추천 개수 좀 더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팍팍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화이트와 잭로그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화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2경기를 치렀습니다. 2경기가 전부 다 KT전에서 경기를 조금 치렀었는데, 한 차례는 조금 얻어맞았고, 두 번째 KT전은 또 이제 약간 호투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1승 1패를 또 KT전에서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 경기 잭로그가 또 등판을 하는 경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잭로그의 피칭 내용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또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잭로그가 올 시즌 원정이 안 좋아요. 홈에서는 조금 좋은 페이스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원정에서는 단일승도 없습니다. 원정 성적이 4경기 동안 2패 4.37의 방어를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오실 원정에서는 다소간의 피안타율도 조금 높고 조금 고전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잭로그의 원정은 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화이트 같은 경우도
물론 또 아직까지는 조금 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뭐 피안테올도 잘 유지를 했고 전반적인 피칭 밸런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점이에요. 전 요 경기만큼은 하나 사이드로 다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잭로그의 원정 피칭 올 시즌 상당히 또 불안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역시 또 하나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또 나름의 방향성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또 9.5 기준점의 언어바르면요 조금 손은 가지 않네요. 9.5 기준점의 언어바는 조금 패스하시고 승패 라인업에 집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첫 번째 표가 끝났고요. 두 번째 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는 이제 약간 조금 얼굴 사진은 뭐 한신경기만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조금 진행을 하면은 되겠죠. 자, 체크 됐고. 자, 오클랜드와 시드니 FC의 또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이제 또 어느덧 결승전으로 또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경기가 이제 또 오클랜드 홈에서 펼쳐집니다. 뉴질랜드 홈에서 또 펼쳐지다 보니까 무엇보다 홈발의 기세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달리 또 양팀 매치가 상당히 또 팽팽합니다. 지금 현재 양팀들의 매치는 2연속 무승부예요. 2연속 무승부를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시드니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무엇보다 조금 강점이었던 부분들이 리그 최소 실점 1위 팀이었어요. 또 오클랜드도 물론 작년 대비해서 수비가 조금은 깨져 있지만 원래 또 수비가 강한 팀이죠. 그러다 보니 요 경기만큼은 제가 봤을 때 2.5 기준점의 언어바는 조금 언더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의 방향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뭐 결승전이기도 하고 두 팀 다 수비 밸런스가 너무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2.5 언더를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양 팀들이 또 6번의 매치를 가져갔어요. 작년 시즌 또 포함해서 일단 이렇게 끌고 갔던 내용인데 무엇보다 이제 또 무승부가 4번이나 돼요. 4번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또 무승부율이 높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 오클랜드가 올 시즌 약간 원정 성적이 또 더 좋습니다. 홈에서는 5승 6무 4패예요. 그럴 정도로 홈에서는 유달리 또 무승비율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또 시즌 막판에 또 공격력도 좀 답답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무승부 가능성 상당히 또 높을 수 있다 이거를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저는 시드니 프렌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또 나는 또 무승부 좋아한다 또 두 팀들이 무승부 비율도 조금 높고 수비도 좋은 팀이라면은 무승부로 공략하겠다 이런 분들은 무승부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합리적인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득점은 또 안 날 것 같긴 해요. 2.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으로 품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시마와 도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는 두 팀에게는 조금 의미 없는 일정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로 이제 또 가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도쿄와의 또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또 승점이 또 5점 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도쿄가 이기더라도 1위 탈환이 조금 불가능한 경기라서요. 조금 그런 면들이 좀 있고 도쿄는 어제 또 마치다가 경기를 치렀죠. 마치다가 경기를 치렀는데 골득실 차에서 크게 앞서 있어요. 지금 9골이 앞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경기 도쿄도 뭐 9골 이상의 대패를 당하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약간 그냥 2위가 확정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오늘 주전 멤버들을 쓸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주전 멤버들을 가용하는 의미가 조금 없어지는 경기고 거기다 또 가시마도 이제 또 1위 맞대결 또 저쪽에는 이제 또 나고야하고 빗세고베가 싸우기 때문에 누가 또 올라올지 모르겠지. 1위 맞대결을 또 준비를 해서 우승 타이틀을 또 따야 되고 어쩌면 또 이제 도쿄도 또 2위 맞대결을 또 펼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로테이션이 조금 예상이 되는 경기다.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두 팀 다 약간 또 뭐 도쿄 입장에서 공격적인 라인업을 조금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또 약간 수비적인 운영이 또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무승부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2.5 기준점의 언더도 좋아 보이고 역시 또 약간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도쿄 프렌을 공략 포인트로 드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가시마 입장에서는 스즈키 세아라 오늘 쓰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두 팀들의 일단 빈곤한 공격과 역시 약간 저득점과 함께 무승부 플랜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가시와와 제프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수월해요. 무엇보다 이제 또 제프가 그냥 원정이 너무 안 좋아요. 올 시즌 내내 원정 1승 1무 6패로 또 부진한 데다가 자, 거기다가 또 이제 약간 너무 공격적인 라인업들 조금 끌고 있고요. 일단 이번 최종전에서는 일부 백업 자원들이나 신의 자원들을 선발 기회로 조금 부여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프는 오늘 약간 힘을 빼고 나오는 경기입니다. 뭐 가시와도 약간 딱히 이렇게 조금 공격력이 조금 준수하지 못한 시즌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또 2연승의 반등세, 거기다 또 이제 약간 홈 경기 마지막 유종의 미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휴식기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또 가시와는 조금 힘을 낼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여기는 일단 역시 가시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월드컵 일정 때문에 그래요. 월드컵 일정 때문에 일단 컵 대회식으로 이렇게 조기에 또 일단 또 종료를 하고 또 가을에 또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가을에 또 시즌이 재차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가시와 사이드, 제프 오늘 원정 약세, 거기에 또 일부 주전 라인업들 빼고 나오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요미우리와 또 한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양 팀들 상당히 또 난타전 가운데 한신이 초반에 크게 앞서갔죠. 그리고 또 요미가 또 추격을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매치업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또 위틀리와 무라카미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이제 또 이 경기는 약간 얼굴 조금 크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잠깐만요. 이쪽 사이즈가 좀 맞겠네. 요렇게 띄우면 되겠죠? 자, 위틀리 같은 경우도, 최근 약간 조금 시즌 초반에는 압도적이었지. 압도적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그렇긴 해요. 최근에 또 요코전에서도 5이닝 동안 7피안타 3실점, 주니치전에서도 4.1일 동안 5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면서 최근 두 경기 동안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준수합니다.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무엇보다 3패 중에 2패가 요미전입니다. 요미전에서 2전 전패 6.5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달리 요미우리와의 또 매치에서 조금 고전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뭐 또 고시엔 홈에서는 또 호투를 조금 펼치고 있는데 뭐 요쿠베이전도 그렇고 조금 원정 일전은 조금 고전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양팀 매치업. 실질적으로 이제 또 5승 4패로 한신이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한신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또 위틀리가 또 한신이랑 첫 등판이라면은 투수 쪽에 저는 약간 낯설음이 조금 무기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요 경기는 요미 역배 가능성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무라카미가 올 시즌 요미전이 너무 또 고전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과히 또 좋아 보이지 않고 어제 또 요미우리의 또 막판 조금 집중력 있는 추격 페이스 이런 부분들도 오늘 또 자극을 조금 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요미우리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역배당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입니다. 어제는 난타전이 조금 펼쳐지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위틀리의 피칭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가 조금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어반은 조금 버리시고 승패는 요미 역배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교토상가와 이제 또 바렌나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조금 글쎄요, 조금 땡기기도 하네요. 그죠? 자, 아무튼 이제 또 교토와 이제 지금 현재 바렌나의 매치입니다. 자, 두 팀은 또 의미가 없죠. 의미 없는 경기가 조금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로 또 바렌나는 또 2부 리그 시절 때부터 공격적인 형태들이 또 1부 리그에서 또 전달이 되고 있고 뭐 그 페이스가 계속해서 조금 대량 실점, 뭐 대량 득점으로 조금 이어지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교토도 지금 이제 툴리우나 이제 또 페드루, 일단 트레비산 이런 점들이 약간 조금 오늘 경기 빠지는 경기인데 전반적으로 약간 승패를 잡기가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2부 시절 때부터 상당히 또 치열하게 맞대결을 또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약간 관망을 좀 하시고, 일단 교토는 또 엘리아스가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버를 노림수를 가져보시면은 상대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교토 경기는 오늘 승패는 패스, 약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충분히 또 공략이 가능한 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충북 청주와 화성 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FC 최근에 분위기가 몽글몽글 올라오고 조금 좋았거든요. 자, 근데 직전에 무엇보다 부산을 격파를 했어요. 부산을. 올 시즌 최고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산. 우리가 또 그 경기를 부산을 한번 조심하자. 화성의 페이스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접근을 안 하긴 했죠. 화성 프레만 약간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길 줄 몰랐어. 야, 그 경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3대2로 또 격파를 해낼 정도로 상대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충북 청주 상대로 지금 역배당을 받았어요. 역배당을 조금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경기 굳이 역배라면은 한번 또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뭐 무엇보다 화성 같은 경우도 또 원정 경기가 조금 아쉽긴 하죠. 물론 또 3경기밖에 안 치르긴 했지만은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약간 충북 청주 상대로 무엇보다 6경기 동안 또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다면은 안전한 접근은 또 프랜사이드의 가능성 충분히 또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또 이제 충북 청주도 나름 또 무승부율이 너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시즌 12경기 동안 10무 2패예요. 10무 2패. 잘안지는데 무승부율이 너무 높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도 여기는 약간 프랜사이드는 안전한 접근 포인트로 조금 고려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충북 청주에 또 올 시즌 12경기 신무승부 요 페이스가 상대 또 장줄로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승부를 또 공략 포인트로 눌러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2번의 경기에서 신무 2패예요. 아시겠죠? 충북 무주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번은 건들지 마시고 여기는 약간 화성 프렌 무승부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눌러보신다면 여기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주간 경기 상대 또 힘을 내서 조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좋은 경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또 배당도 또 과감하게 또 노리고 하는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기 분석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소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 좋은 적중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화끈하게 먹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자!